만약 우리에게 100조 원짜리 전설의 칼이 주어진다 해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칼집에서 단 1cm도 뺄 수 없다면 그것을 진정한 우리의 무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항공 우주 산업의 정점이라 불리는 KF-21 보라매가 바로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화려한 에어쇼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엔진 소음과 푸른 하늘을 가르는 날렵한 실루엣은 우리 국민들에게 가슴 벅찬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수출 승인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와 최근 불거진 미국산 AI 소프트웨어 종속 문제입니다. 40여 년 전 소총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서러움을 삼켰던 국방과학연구소 1세대 연구원들의 한 맺힌 눈빛이 오늘날 첨단 디지털 기술의 이름으로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돈으로 살 수는 있지만 그 기술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유까지는 살 수 없다는 이 냉혹한 국제 정치의 논리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 소식을 넘어 대한민국의 하늘 주권을 온전히 되찾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정보전과 고독한 사투를 깊이 있게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국방 자립의 의미는 무엇인지 고민하며 이 거대한 서사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항공 우주산업의 심장부인 사천 공장에서 들려오는 KF-21의 엔진 소리는 겉으로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웅장하지만 그 내부의 공기는 최근 들어 전례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는 미국 실드 AI사와 맺은 43억 원 규모의 AI 소프트웨어 계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첨단 자율 비행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무진과 전문가들이 내놓는 분석은 우려를 넘어 공포에 가깝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10%라는 유례없는 로열티 조항입니다. 기체 한 대 가격이 1,000억 원에 육박하는 KF-21의 특성상 소프트웨어 하나 때문에 대당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고스란히 흘러나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우리 공군이 계획한 120대의 양산 물량을 고려할 때 총 1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부가 유출됨을 의미합니다. 팔면 팔수록 우리 손에 남는 수익은 줄어들고 미국에 배만 불려주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무형의 감옥입니다. AI 프로그램은 특성상 원천 기술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부정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단 1년이라도 사용한 뒤 독자적인 AI를 개발해 수출하려 할 때 미국 측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아무런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사막이나 해상처럼 뻔한 전투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만의 고유한 알고리즘임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순간 해외 수출은 즉각 중단될 것이며 이는 KF-21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KAI 내부의 법무팀과 구매팀 그리고 감사팀까지 모두가 입을 모아 이 계약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단 2달 반 만에 일사천리로 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의 중개, 업체 A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업 직전까지 수제 맥주를 만들던 인물이 우주 산업에 관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립 1년 만에 대한민국 국방의 핵심 사업을 대리하게 된 이 기막힌 상황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군 장성 출신과 고위 공무원들이
포진한 이 페이퍼 컴퍼니 의혹의 업체가 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실무진을 압박했다는 증언은 기술의 영역이 정치와 로비의 영역으로 변질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밤낮을 잇고 연구소 구석에서 독자, AI, 알고리즘을 짜던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이 느꼈을 상실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자국 기술이 충분히 성숙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외상 기술을 끼워 넣어서 스스로 족쇄를 채운 이 결정은 기술 자립이라는 대의를 저버린 뼈 아픈 실책으로 기록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편리함을 위해 미래의 주권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이 굴욕적인 계약의 이면을 넘어 왜 인도네시아조차 우리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는지 그 참담한 신뢰의 붕괴 현장으로 시선을 옮겨봐야 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동반자라는 수식어가 이토록 허망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까요? 총사업비 8조 원 규모의 대장정 속에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잔혹사는 대한민국 국방 역사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1조 6천억 원의 분담금 중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겨우 3,800억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조 원이 넘는 돈을 차일피일 미루며 국가적 약속을 가볍게 여기던 그들은 결국 경제 위기를 핑계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깎아달라는 파격적인 요구를 해왔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받지 못한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약속을 어겼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 방위사업청의 안일한 행정력을 역과 없이 보여줍니다. 더 큰 비극은 돈을 내지 않으면서도 기술만은 가져가겠다는 그들의 노골적인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지난 2월 사천 공장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USB를 이용해 핵심 기술 자료를 대량으로 빼내려다 적발된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장에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기 위해 밤잠을 설쳤던 우리 선임 연구원들이 느꼈을 참담함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땀 흘리며 같은 하늘을 꿈꾸던 동료라고 믿었기에 그 배신은 더욱 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의 생명선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깎은 1조 원의 공백은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와 제작사인 카이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기술 이전 수준을 낮추면 된다고 항변하지만 이미 연구 과정에 깊숙이 참여한 그들이 어떤 경로로 우리 기술을 본국으로 흘려보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제 공동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너무나 값싸게 내준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인도네시아 연구진이 여전히 개발 현장을 활보하며 우리 기술의 정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국방 안보의 구멍이 뚫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플랜 B가 전혀 없었던 허술한 계약 체결부터 유출 시도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까지 우리는 왜 우리 손으로 만든 최고의 무기를 두고도 타국에 이토록 끌려다니는 처지가 된 것일까요? 국제 관계에서 영원한 친구도 공짜 점심도 없다는 이 냉혹한 교훈을 우리는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부의 배신보다 더 근본적인 위협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조차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기술적 종속의 한계입니다. 10년의 사투와 3조 원의 도박이라 불리는 국산 엔진 개발의 험난한 여정은 바로 이러한 절박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만의 심장으로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그 치열한 사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 것은 엔진의 힘이지만 그 전투기가 국가의 자존심을 싣고 전 세계를 누비는 것은 기술의 독립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KF-21의 꼬리 날개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화염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만든 F-44 엔진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기체를 설계하고 세계 최고의 무장 시스템을 장착한다 해도 이 엔진의 제조 면허가 미국에 있는 한 KF-21은 반쪽짜리 국상이에 불과합니다. 첨단 무기는 개발국의 승인 없이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다는 국제 규정은 우리에게 가장 높은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나 중동 국가들이 KF-21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도 미국이 엔진 공급을 거절하거나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대의 비행기도 팔 수 없는 처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절박함이 대한민국을 엔진 국산화라는 거대한 도박으로 이끌었습니다.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15천 파운드급 가스터빈 엔진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품 하나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금속공학과 연력학 그리고 정밀 가공 기술의 정점을 찍어야만 가능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섭씨 1600도가 넘는 고온 속에서 녹아내리지 않고 초고속으로 회전하며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하는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 기술은 전 세계에서 단 몇 개국만이 보유한 국가 기밀 중의 기밀입니다. 한화이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연구소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하의 실험실과 수천도의 용광로를 오가는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항공 엔진 수리에만 매달려온 노련한 기술자부터 해외의 화려한 제안을 뿌리치고 조국의 심장을 만들겠다며 돌아온 젊은 박사들까지 그들의 손에는 굳은 살과 흉터가 가득합니다. 엔진 개발은 단 한 번의 실패로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는 위험한 여정이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는 영원히 타국의 선처에 목을 매야 하는 노예 신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엔진으로 소리보다 빠르게 하늘을 가르는 그날 비로소 KF-21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보람해가 될 것입니다.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넘어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기술적 자주권을 확보하는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이 뜨거운 금속의 심장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간섭을 뚫고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의 의지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통제에 신음하던 다른 국가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전 세계가 왜 미국의 최첨단 F-35 대신 우리의 KF-21을 주목하기 시작했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시나리오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미국산 최첨단 전투기 F-35는 오랫동안 전 세계 하늘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왔지만 최근 들어 이 무적의 아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KF-21 보라매입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맹방들조차 미국의 기술 독점과 지나친 간섭의 피로감을 느끼며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영국 텔레그래프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한 F-35의 킬 스위치 논란은 국제 방산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이 원격 조종만으로 전투기를 먹통으로 만들 수 있는 장치를 심어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은 주권 국가로서 자신의 안보를 타국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돈을 주고 산 내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 변화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고철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분노와 회의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F-35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고, 포르투갈 역시 예측 가능한 안보를 위해 구매를 보류하는 등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의 라팔 전투기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유럽 내 독자 안보 노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라팔은 이미 설계된 지 오래된 4세대 기체라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의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KF-21은 F-35와 같은 최신 스텔스 형상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이면서도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팔 때 온갖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사후 관리라는 명목으로 데이터까지 들여다보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기술 협력에 훨씬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공군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중견국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고 중동 국가들이 K-방산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을 통해 자신들의 안보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엔진 국산화와 AI 독립의 고통스러운 과정은 역설적으로 전 세계의 대한민국은 결코 타국의 간섭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족쇄를 하나씩 끊어낼수록 KF-21은 F-35의 대안을 찾는 국가들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름으로 각인될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무기가 아니라 주권과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보라매의 날갯짓은 이제 한반도의 하늘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배신, 그리고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며 달려온 이 9년의 여정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기적 같은 드라마를 통해 얻게 된 진짜 가치와 미래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9년의 시간 동안 KF-21 보라매가 걸어온 길은 단순히 최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증명하는 대서사시였습니다. 인니의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시도, 그리고 미국의 까다로운 간섭과 외산 소프트웨어의 종속 우려까지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섰지만 대한민국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기술을 온전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하늘 주권을 선포하겠다는 자긍심은 오직 피와 땀으로만 일궈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2032년의 미래는 더 이상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든 국산 엔진이 거친 숨을 내쉬며 불꽃을 뿜어내고 우리 연구원들이 밤을 지새우며 코딩한 국산 AI 파일럿이 보라매의 두뇌가 되어 광활한 독도 상공을 누비는 모습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KF-21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니라 50년 전 소총 한 자루를 빌려야 했던 서러운 역사를 끝내고 세계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선 우리 민족의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시련들은 보라매의 날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일 뿐입니다. 비바람이 강할수록 보라매는 더 높이 비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투여된 수조 원의 예산과 수만 명의 헌신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타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하늘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힘이라는 최고의 유산을 남겨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뜨거운 여정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대한민국 국방 자립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조국의 심장을 만들고 있는 우리 엔지니어들과 연구원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KF-21의 엔진 국산화가 완성되어 진정한 독립을 선포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끝까지 추적하고 기록하겠습니다. 보라매의 힘찬 날갯짓이 세계의 하늘을 평정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국방 자립을 응원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화가 준비 중인 차세대 엔진의 핵심 기술을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